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자, 짧게 종목 리뷰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삼룡물산은 탈플라스틱 관련주였고요. 그리고 제가 돌파 매매로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보통 한 5에서 6% 정도, 근데 이제 시장이 갑자기 뭐 안 좋은 날도 있잖아요. 막 지수가 세게 빠진다거나 그런 날이 아닌 이상은 한 5에서 6% 정도가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근데 이 날은 제가 이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을 때도 한 4% 이 정도 수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원칙에 맞지 않는 매도가 되는 거죠. 상한가에 매도를 하더라도. 그리고 탈플라스틱과 관련된 이 이슈 자체가 저는 상당히 또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상에 들어갔고 나의 어떤 매수가 이거를 이탈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까지 밀리지 않으면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스탑로스를 걸어두고 계속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갭을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게 띄워줘가지고, 사실 그 상한가 다음날 이 갭을 얼마나 띄울 수 있을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매매를 하는 동안에는 뭐 이런 뉴스나 이슈가 좋아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을 노릴만 하다라는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갭이 얼마나 띄울까 이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운이 좋아서 갭을 높게 띄웠고, 그래서 이 종목은 한 16% 정도 이렇게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예상보다 큰 수익 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원칙대로 하니까 뭐 운도 따랐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원칙대로 매매를 했을 때 무조건 우리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제가 오늘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은 저하고 좀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최근에 요 한 달 사이에 오늘이랑 예전에도 이제 상한가 한번 쳤을 때 그때 이제 상따를 조금 해봤는데, 그 다음날도 제가 개발하기 나와서 손절을 했는데 이 종목도 결국은 손절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뉴스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방한을 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 아무래도 이제 한한령 해제라든가, 이런 기대로 또 이 화장품주들의 매출이 또 늘고 실적도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식의 그런 기대가 오늘 주식시장에 좀 퍼졌었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돌파로 접근을 했다가 이렇게 계속 이제 밀려가지고 결국은 마이너스 3% 정도로 손절을 했습니다. 제 원칙대로 그냥 저는 매매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슈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제 원칙대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여기서 손절을 하는 건데, 뭐 당연히 해야 되죠. 이건 아무리 제가 뭐 이슈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버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여기서 만약에 뭐 내일 추가로 더 오른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반대로 더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을 하나를 딱 정해놨으면 저는 무조건 그대로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종목, 그러니까 삼룡물산 그리고 한국화장품, 이 두 종목은 이슈가 다르죠. 그리고 결과도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은 원칙대로 하니까 수익이 났고, 또 어떤 종목은 분명히 저는 제가 하던 대로 그대로 했는데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은 한 가지가 아마 눈에 확연하게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신 어떤 공통점, 그건 바로 저는 돌파 매매 한 가지만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기법은
결국 다 거기서 거기다. 아마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돌파매매, 눌림매매, 상따, 종가매수.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매매 기법이 형태는 좀 우리가 볼 때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수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수급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심리가 되겠죠. 이 매매 기법상 가장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수급과 심리를 해석하는 그 방식의 차이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결국은 돌파 매매, 상따, 눌림, 종가매수, 세상에 알려진 모든 매매는 결국 이 수급과 심리를 해석하는 방식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수익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분명히 매매 기법을 쓰는데도 손실이 나는 걸까요? 저는 그게 바로 어떤 분들은 뭐 감, 경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감 중요하고 경험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그것에 앞서서 이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기준은 뭐 수익 내는 방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남이 뭐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하니까 야 이게 좋아 보이네. 역시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네. 우리 이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 유명한 누가 뭐 어떤 사람이 레전드 트레이더가 나는 이걸로 수익을 뭐 많이 냈어 이러니까 또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배워야겠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오후에 내가 만약에 일을 하러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마 오전 시간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전에만 내가 딱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매매, 그게 뭐 돌파 매매가 됐든 시가 베팅이 됐든 나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하겠어 라고 딱 정하는 거, 이걸 두고 우리는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손실 나고 그러면 뇌동매매가 막 터지던데 나는 승률이고 뭐고 일단은 하루에 내가 아침에 시간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도 하러 가야 되니까 하루에 내가 매매를 오전에 딱 2번만 해야 되겠어 라는 식으로 일단 그렇게 정하는 걸 우리는 기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이 기준이 없으면요 원칙도 만들어질 수가 없고 세상 그 어떤 기법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막 돌파 매매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 손실이 좀 나니까 이게 또 아닌 것 같아. 이 눌림목으로 좀 바꿔보고 싶어. 그래서 눌림목을 막 해봅니다. 근데 또 그게 뭐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고 잘 안 되죠.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또 잘 안 되니까 사람 마음에 안 그래요. 또 종가 매수로 슬쩍 바꿔봅니다. 그러면은 기법이 3개, 4개가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뭐 어떤 날은 종가했다, 어떤 날은 돌파했다가 어떤 날은 그냥 인터넷으로 대강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상따로 막 들어가 버렸다가 자 이렇게 되거든요. 저라고 뭐 그렇게 안 해봤겠습니까?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기법 도박이더라고요. 기법 도박. 내가 알고 있는 그 자잘한 도박 기술 몇 개가 있는데 난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돈놀이를 한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형법상 뭐 우리가 죄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완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저는 도박을 뭐 하고 있던 거나 다름이 없지 않았나. 이제 제가 저를 비추어 봤을 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은 기법은 상당히 뭐 다양할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법도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 없이는 절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 다양한 기법을 접해보는 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뭐가 나랑 맞는지, 지금 내 상황에 맞는지, 그 매매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랑 맞는 걸 찾아가는, 자,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돌파 매매도 모든 사람이 당연히 돌파 매매를 잘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눌림 매매가 훨씬 더 잘 맞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완전한 어떤 수급 분석 기반의 분할 매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결국에는 경험도 필요하고, 그 경험 안에서 이제 자기만의 기준을 딱 정해야 되는 거죠. 하루에 뭐 몇 번 매매를 한다라든가 몇 시까지 매매를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이 있는 분들이니까 뭐 자영업이든 직장생활이든, 자,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매매에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기준이라고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기법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만의 어떤 기준은 저는 필수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기준이 없는 기법은 결국은 감정의 노예가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마우스 움직임 없이 그냥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기분과 시장 분위기에 휘둘리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선택을 하시건 그 기법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만의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돌파 매매를 선택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저만의 뭐 매수 조건이라든가 뭐 손절 기준이라든가 뭐 마이너스 2, 3% 빠지면 손절한다라는 굉장히 뭐 좀 투박한 방식이죠. 전저점을 기준으로 이제 손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 대형주들 손절폭 작게 나오는 것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만의 복귀 방법이 있겠죠. 저는 이제 감정을 기준으로 복귀를 많이 하거든요. 매수 전에 내 감정, 그리고 매수 후에 내 감정, 그리고 매수 후에 종목이 바로 오르면 당연히 막 뭐 또 기분이 막 들뜨고 그럴 수도 있고, 슬며시 빠졌다가 막 시간 끌면서 막 수익이 나는 케이스는 막 중간에 짜증도 올라오고 그럴 거잖아요. 막 빨리 팔아버리고 싶다라든가 좀 겁난다라든가, 아, 비중 괜히 좀 더 많이 실었나,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세부적으로 좀 적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는 편이고요. 그래야지만 지금처럼 이성을 찾았을 때, 아, 내일은 이러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적어놓고 복귀를 하고 기준을 보완해가는, 자, 이런 식으로 매일 여러분들이 꾸준히 복귀하고 기준을 보완해가는 그 태도,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빠르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양한 일단 시도를 해보세요. 하지만 자, 그 안에서 반드시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법은 선택일 수 있지만 기준은 여러분들 생존입니다. 자, 오늘도 기준과 원칙을 지킨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